안녕하세요. 모형군입니다. 방금 전에 M607 모델을 촬영을 하고 바로 이어서 촬영하는 핸드건입니다. 모형군 하면 맨날 나오는 M1911A1 그 모델인데 오늘은 좀 특별해요. 제가 처음에 이 작업 의뢰를 받았을 때는 그냥 뭐 늘 있는, 지금 제가 그 GBLS 의뢰가 거의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올 정도로 아직은 1911 의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흔할 거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연예인 만난 기분 같은 걸 느꼈었습니다. 제가 이베이에서 아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레밍턴 랜드의 M1911A1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가장 많은 총을 만든, 콜트를 가장 많이 만든 회사는 레밍턴 랜드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콜트보다 많이 만든 게 레밍턴 랜드예요. 근데 레밍턴 랜드의 각인이 인기가 별로 없는 건 일단 말각인이 없고 각인이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방아쇠울 주변에 조립자 그리고 이제 검수자 이런 마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었지만 인기가 별로 없고 사진 찍어도 좀 매력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요번에 지난번에 이사카에 이어서 요번에는 레밍턴 랜드 의뢰가 들어와서 또 새로 각인을 넣고 레밍턴 랜드에 대해서 좀 고증 자료를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레밍턴 랜드는 가장 많이 만들었지만 전부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단 바디는 레밍턴 랜드에서 만들었지만 탄창은 다른 데서 많이 가져왔고, 또 자체적으로 만든 거에는 이제 레밍턴 랜드는 G라는 마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바렐은 레밍턴 랜드에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콜트 아니면 뭐 이사카나 스프링필드. 근데 그 중에서도 스프링필드랑 콜트는 좀 해봤으니까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해서 한 게 바로 하이 스탠다드입니다. 하이 스탠다드 바렐 각인을 넣고 레밍턴 랜드의 초기형과 후기형으로 나눠지는 각인을 넣었는데, 각인이 후기형보다는 초기형이 좀 더 예뻐요. 그래서 초기형으로 작업을 해 주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제가 총을 들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EV에서 특이한 그립을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자개로 만들어진 그립인데 한국 모델 그립입니다. 1952년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서 제가 그냥 놓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렇게 콜트에 아주 푹 빠져있던 시절도 아니고, 콜트가 있으면 저거는 어떨까? 근데 뭐 어디다가 쓰겠어? 라고 해서 구매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던 그런 그립입니다. 근데 그 그립을 국내에 다른 분이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 레밍턴 랜드를 넣어서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설정을 본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총을 한국 전쟁에도 사용을 하다가 한국에서 자개로 만든 그립을 기념으로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그립이에요. 일단 각인은 레밍턴 랜드 각인이에요. 레밍턴 랜드는 약간 밑으로 치우쳐서 있는 각인이 좀 특징이고, 얘도 챔버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챔버 아래쪽에 HAS, 하이 스탠다드라고, 하이 스탠다드 H 봐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탄창 밑에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G라고 마크가 박혀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조립자 각인과 검수자 각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FJA라고 써 있는 부분이 약간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게 레퍼런스를 삼기에 좋아서, 그리고 P도 똑같이 위 슬라이드와 리시버에 찍히는 P도 동일하지만 요번에는 P도 새로 그렸어요. 콜트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왠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다 다른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해머예요. 레밍턴 랜드에서 나온 해머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게 볼록볼록 좌우로 볼록한 게 없는 플랫하게 밀려있는, 마치 70처럼. 네. 요 모델의 해머는 1944년 중반부터 콜트에도 적용이 되는데
레밍턴 랜드는 이미 초기에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바로 이 플랫하게 깎여있는 해머를 사용을 했어요. 레밍턴 랜드는 그 다른 거에 고정하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다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형이든 후기형이나 레밍턴 랜드는 이 해머가 다 깨끗하게 밀려져 있어요. 그거 재현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헤비 빈티지. 왜냐하면 주인공은 바로 이 그립 때문입니다. 이 그립에 맞춰서 빈티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헤비한 빈티지를 넣어줬어요. 반대쪽에는 연도가 이렇게 1952년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자개로 만들어져 있는 그립이에요. 이 그립이 크랙도 있고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어서 실제로 놓고 가스 놓고 작동을 시키고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립을 뺀 상태에서 작동시켜서 테스트 끝난 상태예요. 혹시라도 충격을 받아서 그립에 손상이 될까봐 그거는 주의를 했습니다. 해머도 쾅 하고 놓지 않고 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주의자인데. 근데 제가 이 그립을 이베이에서 봤는데 이거를 국내분이 구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시니까 저는 그 연예인 만난 기분처럼 굉장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때 이걸 왜 안 구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걸요. 물론 풀 스틸에 이렇게 헤비하게 빈티지 되었기 때문에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근사합니다. 이 그립은 정말 근사해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떠세요? 그립이 이 낡음의 정도나 모양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개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1950년대에 그림을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낡음 때문에 얘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레밍턴 랜드 각인. 여기 있는 P자와 이 상부에 있는 P자는 동일한 겁니다. 같은 도장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이 해머가 이렇게 플랫하게 살이 없는 요 방법을, 요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레밍턴 랜드의 전 모델의 특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대로 나왔어요. 오른쪽 측면의 각인도 좀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US 오더너스 각인은 찍혀 있습니다. 1952년이라고 되어 있는 자개로 되어 있는 이 그립 근사하죠. 그리고 탄창은 스프링필드가 아니고 레밍턴 랜드 오리지널 탄창이라는 설정 때문에 파카라이징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파카라이징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G라고 각인이 박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분해를 했어요. 보면 여기에 이제 바렐은 샌딩을 쳐주고 다시 블루잉을 처리를 해줬고요. 측면에 보면 P, 프루프 마크, 이거 이제 검수 표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HS, 이게 하이 스탠다드 약자입니다. 하이 스탠다드에서 제작한 이제 바렐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넣어준 거죠. 당연히 얘는 뭐 에어소프트건이니까 에어소프트건에 맞는 챔버와 인너 바렐이 들어있지만요. 볼수록 신기한 좋은 방식의 이 호법 조절 장치예요. 한번 호법을 잡아놓으면 잘 풀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만들어진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탄도 꽤 괜찮게 나와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뭐 별다르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립을 하는 거를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꽤 많은 에어소프트건 메이커들이 콜트 1911A1이나 45구경을 마루이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스프링 가이드가 앞에가 살이 달려 있어서 뒤에서 꽂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앞에 아니고 뒤에 살이 달려 있어서 그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부분이 이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있으라고 마루이에서 설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하지만 스틸은 그럴 필요가 없고 실물도 그렇게 당연히 안 생겼습니다.
보통 실물을 조립하는 방법은 바렐을 넣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스프링 장력이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상태에서 위치를 맞추고 슬라이드 고정핀을 넣습니다. 슬라이드 멈추죠. 그래서 아직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부드러운 상태였을 때 스프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 리턴 스프링 가이드를 넣고 그 다음에 부싱을 꽂아주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실총 분해 조립하는 방법이에요. 분해할 때도 역순이 먼저 앞에부터 분해를 해서 부싱을 빼주고 스프링 가이드하고 스프링을 빼준 다음에 측면에 슬라이드 스토퍼를 위치를 맞춰서 빼주고 슬라이드를 분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의 장력을 최대한 쓰지 않고 분해 조립하는 게 편하다고 하고 실제 콜트사에서도 조립할 때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루이에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때문에 분해 조립을 항상 뒤로 부싱을 스프링 가이드를 뒤로 빼는 방법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참 우스운 건 커스텀 업체들 그러니까는 콜트를 컨버전으로 스틸로 만드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미 스틸인데도 굳이 마루이 방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고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스틸인데 플라스틱인 것처럼 설계를 따르는 거는 콜트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안 하고 만드는 게 아닌가. 해머를 때렸는데 제가 해머를 안 때린다라고 말해놓고 저도 모르게 해머를 쳤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사들 커스텀 컨버전 킷을 만드는 업체들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고 그냥 카피만 해서 만들 게 아니고 어떤 모델을 특정 지어서 한다면 그 모델의 특징이나 실제 프로포션 그리고 구성도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메이커들이 VFC가 XM177 E2를 그렇게 민수용 버전을 내놓는 것처럼 아직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메이커가 뭐 고증에 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의 영역도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마치 연예인을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한국에서 자개로 만든 그립이 들어가 있는 레밍턴 랜드의 M1911A1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형뿐이었어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